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가장 큰 실수예요.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와서 재회까지 다 왔는데 아깝게 기회를 놓쳐버리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재회를 막는 가장 큰 실수는 후폭풍을 불러서 재회까지 이어지는 열매의 재회 필살기는,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질문, SNS를 봐도 대체 뭘 알 수도 없고 후폭풍이 도대체 안 온 것 같은데 대체 언제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제 친구의 찐 재회 후기, 이런 경우도 있다 하는 재회 성공 이야기까지 들려드릴게요.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후폭풍을 불러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재회까지 가기 위한 재회 필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못하시는 재회 필살기가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헤어지고 나면 상대방 SNS를 염탐하면서 감정이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죠. 그렇게 제가 상대방 SNS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해도 또 못 참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어려운 게 당연해요. 사실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상대방 심리를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수단이니까 사소한 단서 하나에도 큰 의미 부여를 하게 돼요. 근데 재회를 원하는 우리들은 너무 투머치하게 의미 부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예전에 내가 사줬던 신발을 신은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다고 해볼게요. 그걸 본 우리는 헐, 뭐야 왔네 왔어 흥분하면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요. 뭐지? 나 보라고 올린 건가? 드디어 온 건가? 아니면 상대의 카톡 노래가 센치한 이별 노래로 바뀌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런 후폭풍만을 기다리던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세상 진지해져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을 해요. 아, 어떡하지? 지금 이거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이거 연락하라는 신호 같은데? 분명히 나 보라고 올린 것 같은데?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이 후폭풍이 와서 연락하는 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서 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바로 연락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물론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그립고 생각나서 나와의 추억 사진을 올리고 이별 노래를 올렸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게 단순히 후폭풍인가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상대방의 연락이고 결과적으로는 재회를 원하는 거잖아요. 물론 후폭풍이 와서 연락을 미친 듯이 하고 싶어도 성격상 자존심이 세거나 헤어짐의 원인에 따라서 연락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재회할 정도의 후폭풍이 왔다면 대부분은 연락이 먼저 옵니다. 여자는 조금 다르지만 특히 남자들은 연애 관계에서 자기가 리드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회할 의지가 강력하다면 연락이 먼저 와요. 그런데 이제 막 후폭풍이 올랑말랑해서 새벽에 센치해져가지고 카톡 푸사에 이별 노래를 올리고 인스타에 우리 추억의 사진을 올리긴 올렸는데 우리가 그걸 보자마자 연락을 해버리면 그럼 그렇지, 후폭풍은 쏙 들어가고 기고만장해지면서 우리는 또다시 기다려야 해요. 재회를 기다리는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만 헤어짐에 여유가 있는 상대방은 아직 재회할 정도는 아닌데 카톡이나 인스타 노래 같은 걸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또 감정에 따라서 변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긍정적인 신호는 맞아요. 헤어지고 나서 어떤 행동도 의미 없는 행동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잠깐 후폭풍이 왔다고 반드시 재회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후폭풍이 오려고 하는데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행동해버리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재회도 멀어집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후폭풍이 온 것 같을 때는 SNS도 덜 보고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상대방과 마음의 거리를 유지하셔야 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하세요. 그래서 감정 주체를 못하고 상대방도 내 마음 같겠거니 생각해서
새벽에 장문의 톡을 길게, 아주 길게 보내버리면 상대방은 갑자기 질려서 우리를 차단해 버릴 수도 있어요. 특히 헤어진 직후에 매달림이 컸을수록 그때의 기억이 확 떠오르면서 상대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온 듯한 카톡, 인스타 신호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오늘은 덧붙여서 친구 제 경험담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친구한테 당연히 허락 받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질문, SNS를 봐도 대체 뭘 알 수도 없고 후폭풍이 도대체 안 온 것 같은데 대체 언제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각자 헤어짐의 원인도 다르고 후폭풍 시기도 다르지만 오늘은 제 친구의 찐 재회 후기, 이런 경우도 있다 하는 재회 성공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는 여자이고요. 남자친구와 오래 사귀었다가 싸워서 헤어졌어요. 그 전부터 사소한 걸로 다투고 권태기도 왔고 결혼 문제 등등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처음에는 엄청 매달렸습니다. 그 친구 성격이 정말 못 참는 성격이라서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남자친구 집 앞에도 찾아가고 울고 불고 매일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그래서 이 열매가 친구한테 상담을 해주면서 여러분에게 매일 하는 말들을 해주며 플랜을 짜줬죠. 지금 너의 가치가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아. 이러다가 제이는커녕 남친이 너 수신 차단하겠다. 남친이 너한테 못했던 것도 많잖아. 솔직히 너네 문제도 많았잖아. 그걸 일기로 쓰면서 존버해봐. 카톡은 숨김해놓고 인스타는 절대 보지 말고. 정말 마음도 여리고 참지 못하는 친구인데 그때는 순순히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참더라고요. 대신 제가 친구의 남자친구 카톡과 인스타를 염탐하면서 전해줘야 할 정보만 전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자친구가 친구가 만들어둔 선물이 나온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때때로 이별 노래를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 멘탈 흔들릴까봐 그냥 말 안 해주고 놔뒀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그렇게 일기를 쓰니까 정말 친구 마음이 비워지더래요. 그렇게 친구가 이별한 지 이별 후 2달 반이 됐어요.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 마음이 진짜 비워진 것 같대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봐도 이제는 뭐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별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네요. 작은 일에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던 그 친구의 성격을 아는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열매와 함께 카페에 가서 수천 장의 사진 끝에 인생 푸사를 한 장 건졌어요. 그렇게 그 사진을 친구 카톡 푸사에 장착하고서 일주일 있다가 친구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보내봅니다. 나 마음 정리 거의 다 됐는데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 카톡을 보낼 때는 마음이 비워지니까 편안하더래요. 근데 남자친구가 바로 답을 하지 않았어요. 막상 답이 안 오니까 친구가 약간 멘탈이 후들후들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해줬죠. 친구야, 조금만 기다려봐. 너 남자친구 자존심 세잖아. 좀 더 시간을 줘보자. 하면서 친구가 연락을 더 하려는 걸 친구 손을 꽉 잡으면서 제가 말렸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뒤 갑자기 아침 7시쯤에 친구 회사 가기 전에 남친이 집 앞에 와 있더래요. 남친이 하는 말이 그때 친구 연락이 온 뒤로 마음이 완전 싱숭생숭해지면서 후폭풍이 정말 참을 수 없이 오더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참고 아침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성공해서 지금은 결혼했답니다. 이렇게 기다림을 배우면 제 친구처럼 재해도 될 거고요.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100% 훨씬 좋은 벤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찾아올 거예요. 진짜 매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주식과 재해는 존버가 답입니다. 열매였습니다.